김은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 네, 야, 목소리, 백윤선 선생님, 반갑습니다. 지금 네, 보이는 게 애기죠? 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문자예요. 나 몇 살이죠? 8살. 8살 되는군요. 아이고,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이요. 1학년이죠. 아이고, 아이고. 집에서 이래 애기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좋지요. 예. 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공부하는데 옆에서 봐. 김동현 선생님, 열심히 하시는 김동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김동현 선생님.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중강좌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복부 초음파 보험 규정에 의한 연례 영상을 포함한 제가 추천하는 초음파 영상 스캔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정유저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자, 상복부 초음파 이 보험 규정이죠. 2018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보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코드하고 일반 정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뭐 일반 아니면 정밀로 검사하게 됩니다. 검사하게 되죠. 정밀은 우리가 리버 시로시스거나 간경변증이거나 40세 이상의 만성 B형 또는 C형 간염 환자에서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됩니다. 그 다음에 간암이나 악성 종양 환자 중에서 간 전이가 의심되는 환자, 그 다음에 간이식 수술 전후 상태, 이 네 가지 경우에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정밀이 되고 있습니다. 정밀은 수가가 많이 높습니다. 우리가 일반은 9만 원이지만 정밀은 14만 원 됩니다. 5만 원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밀일 때는 초음파 영상 사진이 2개밖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일반은 12장, 정밀은 14장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의 산정 방법인데 오늘 하면 선생님들이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음파 영상인데 일반 영상, 정밀 영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영상은 12장이 되고 정밀 영상 2장이 추가되어서 14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2장 더하지만 수가는 훨씬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초음파 영상이 일반 12장 가지고는 14장 가지고는 굉장히 모자립니다.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간 초음파 영상을 추가하고 또 폐장 초음파 영상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사실은 분류가 따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상복부 초음파 할 때 신장을 안 볼 수가 없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신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28 영상, 상복부 28 영상은 정밀 영상 14장에다가 14장을 추가했습니다. 사실은 28장이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지고 숙련이 되면 28장 찍는 시간이나 14장 찍는 시간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8장을 찍게 되면 거의 상복부에 빠지지 않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면 28 영상 차례대로 선생님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심화부 종단사입니다. 이거는 도움의 일반 초음파 영상입니다. 여기에서는 관찰 포인트가 여기 일반 이렇게 버티칼로 스캔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좌측 간역 외측거요. S2, S3를 보도록 합니다. 요 영상에 볼 때는 우리가 이소파구스가 나오고 abdomen 아올타가 나오도록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브의 레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 엣지가 나오도록 해야 돼요. 여기 끊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 포면 예, 저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서피스가 잘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요 영상을 관찰하고 또 남가야 되죠.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여기에 프로브를 약간 이렇게 보십시오. 우측으로 약간 기울여 줍니다. 여기에서 이 영상 보험에 포함된 영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IVC가 쭉 가가 하트로 가게 되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의 브랜치가 여기에 IVC로 들어있는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베노스미 있고 여기에 IVC를 감싸는 S1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S1이 잘 관찰이 되고 S1이 잘 관찰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S1이 섀도가 적기 때문에 S1의 병변을 놓치지 않을 수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막히는 헤파틱 B하고 IVC 여기 만나는 부분에 막히는 것이 버드 캐리 신드롬이죠.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은 심화부 횡단 스캔입니다. 여기에서는 좌측 간역 외측고요. S1 여기 중점적으로 관찰합니다. 이 영상을 볼 때 보시면 심화부의 횡단 스캔이죠. 레프트 포탈벤의 호라이전탈 umbilical portion. 여기에 리가멘텀 베노섬, 여기 IVC 횡격막입니다. 그러면 레프트 포탈벤의 호라이전탈 umbilical portion에서 두 개의 포탈벤이 나옵니다. 2번, 3번이죠. 요쪽 횡격막 쪽이 라테랄 슈페리어, 프루버 쪽은 라테랄 인피리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밑에서 누페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프루브에 가까운 쪽이 인피리어 되고 프루브의 먼 쪽 횡격막 쪽이 슈페리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 검사할 때 요 리브의 레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 엔드 부분에 잘리지 않도록 잘 봐야 됩니다. 다음에는 S1을 보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보험 규정에 의한 영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S1의 관찰이 중요하죠. 여기에 횡격막이 되고 리가멘텀 베노섬 레프트 포탈의 호라이전탈입니다. 여기 S1이죠. 근데 S1은 여기에 리가멘텀 베노섬의 섀도, 헤파토 두데나 리가멘트 섀도가 걸리기 때문에 요 섀도 안에 감춰진 저에코병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할 때는 프루브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이 섀도에 가려져 있는 저에코 병변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S1을 보는.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프루브를 S1을 본 다음에 프루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프루브를 세워서 환자한테 모델한테 숨을 들이마십시오 가든지 배를 불룩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기에 GB가 보이고 레프트 호라이전탈 umbilical portion 이 부분이 S4 됩니다. 레프트 로브의 미디얼 세그멘트입니다. S4는 이 복백 바로 직하이기 때문에 복백이 두꺼운 사람에서는 S4 관찰할 때 복백에 의한 섀도로 병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캔할 때 이 프루브가 코스탈 마진에 딱 붙여야 됩니다. 코스가 떨어지게 되면 S4 부분에 이렇게 장관가스하고 겹쳐져가 마치 병변이 있는 것처럼 확인됩니다. 그리고 S4에는 리버에서 S4는 포칼 패스 베어링, 포칼 패스 인필트레이션이 잘 생기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레프트 포탈벤, 라이트 포탈벤이
길게 보죠. 그리고 그 복측에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를 관찰합니다. 요거는 정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리버의 HCC 중에 매시브 타입 HCC나 디퓨저 타입 HCC는 뚜렷한 결절로 보이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것이 병변 자체가 침윤성 암이기 때문에 이 결절로 안 보이고 리버가 굉장히 거칠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침윤성 간암은 포탈베인을 잘 침범하기 때문에 포탈베인이 딜라테이션 되거나 포탈베인이 클랩스 되거나 포탈베인에 튜머 스롬보시스가 보이면 이걸 관찰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담낭 관찰상입니다. 우리가 서브코살에서 담낭 관찰은 보험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리버를 GB를 관찰을 장축을 할 때는 양 포탈베인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서 여기 메인 로발 피슈가 보이죠. 메인 로발 피슈를 따라가면 GB의 푼두스 바디 내액이 보입니다. 여기에 관찰할 때는 이 GB의 푼두스 부분에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많이 생깁니다. 다음에는 프로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GB의 단축상을 관찰합니다. 우리가 장축만 관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초음파 영상은 장축, 단축 두 개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축을 볼 때는 보시면 프로브를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슬라이딩 메서로서 GB를 잘 관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축에서 안 보이는 병변이 단축에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프로브를 바짝 높이가 헤파틱 베인을 봅니다.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랩트 헤파틱 베인, 요 랩트 헤파틱 베인의 브랜치입니다. 미들 헤파틱은 랩트 로브, 라이트 로브 넣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라이트 로브의 안테리얼 포스테리어를 나눴습니다. 이쪽 부분이 프로브 쪽이니까 안테리어 인피리어, 이 부분은 안테리어 슈페리어, 이쪽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헤파틱 빈. 다음에는 도움을 보는 영상입니다. 요 보시면 손가락을 빼고 프로브를 바짝 높입니다. 그러면 횡격막이 보이고 요 뒤쪽에 보이는 것은 링다운 아티팩트입니다. 요 부분이 8번이 될 거고 요 부분이 7번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 서브코스탈에서 초음파가 잘 안 보이 병변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완전히 높이가 관찰하면 이 부분에 S8번, S7번의 종괴가 관찰되는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서브코스탈에서 5번, 6번, 7번을 보는 영상입니다. 자, 보시면 메인 로발 피슈가 있고 여기에 포탈벤이 여기에 안테리어 인피리어 5번이 되고 여기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여기로 가는 게 7번입니다. 포스테리어 안테리어 인피리얼, 포스테리어 인피리얼,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환자를 랩트 라테럴 데쿠비터스가 오블라인 스캔에서 GB의 장축을 봅니다. 여기 푼두스 바디 내액이 됩니다. 요번 보이는 것이 시스텍 닥터가 아니고 GB 내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이 보험에서 규정하는 담낭 영상이 되겠습니다. 담낭백을 두께를 잴 때는 초음파 빔이 담낭의 전백에 부딪히는 요번에 재입니다. 요쪽에는 GB 내액 부분에는 GB 주위에 있는 GB 포사의 팻댐으로 담낭백이 두껍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블라이크 스캔 하죠. 여기에서 여기 포탈베인,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터, 이쪽은 IVC가 됩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 IVC, 포탈베인,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터 사이에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 단축상이 관찰됩니다. 우리가 GB를 보거나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터를 볼 때 환자를 랩트 라테랄 데쿠비스 하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관 가스가 배제되고 그 다음에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터가 스트레이팅 쭉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관찰이 용이해집니다. 다음에는 인터코스탈 스캔입니다. 보통 7번 늑간에서 시행하고 프로브를 쭉 갈비 사이로 올라갑니다. 이때는
프로브를 지그시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게인을 조금 올려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늑간 스캔에서 초음파 빔이 들어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조금 게인을 올려주시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인터코 스케마 여기 고래고래라고 합니다. 안테리 임피리얼 벤츄랄 안테리 도살 안테리 슈페리얼 벤츄랄 도살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라이트 헤파틱 경계로 이쪽이 안테리얼 여기 포스테리얼 횡격막 쪽은 슈페리얼 DB 쪽은 인피리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정밀 영상입니다. 프루브를 인터코스탈 스페이스 조금 뒤쪽에 됩니다. 그러면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보이고 라이트 헤파틱 경계로 리브가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됩니다. 횡격막 쪽이니까 요 횡격막 쪽은 포스테리 슈페리어 프루브 쪽은 포스테리 인피리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테리 슈페리어 안테리어 됩니다. 칼라 도프라 하면 헤파틱 베인은 IVC로 가니까 블루 컬러가 되고 포탈 베인을 보시면 프루브로 가는 것은 레드 컬러 이 프루브에서 멀어져 가는 것은 슈페리어 포스트의 경우는 포스트의 슈페리어 됩니다. 요거는 정밀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키드니를 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키드니가 상복부에 안 들어있지만 그러나 키드니 안 볼 수가 없게 되죠. 여기 이렇게 쭉 밑에다가 여기 포스 임페리얼이고 여기 키드니에 이쪽은 어퍼걸로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관찰 포인트는 포스의 임페리얼 엔드를 확인해야 되고 또 리브의 에코와 키드니 콜텍스 에코를 대조하는 영상을 남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키드니의 장축입니다. 키드니 장축을 보시면 복판의 새까만 부분이 중심 에코 복합체, 바깥에 요 부분이 신실질인데 신장의 콜텍스는 희게 보이고 메듈라는 조금 어둡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콜텍스 쪽은 그로멜루스하고 여러 가지 구조물이 초음파빔에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메듈라는 제거로 보이는데 메듈라는 주로 컬렉팅 닥트가 되어 있고 그 닥터들이 호모지니어스하게 있고 또 닥터 안에 플루이드가 있기 때문에 에코가 떨어져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측 신장 단축상에서 하일룸을 관찰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이 라이트 레날 베인, 요 뒤쪽에 보이는 여기 이제 라이트 레날 아트리가 되겠습니다. 하일룸을 관찰하고 하일룸의 레날 아트리 베인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판크레아스가 되겠습니다. 보험에서는 판크레아스의 영상은 판크레 헤드 부분, 그 다음에 헤드 바디 부분, 그 다음에 테일 부분 두 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크레아스는 상당히 긴 장기죠. 그래서 두 장 가지고는 모자립니다. 그래서 저는 판크레아스 영상을 더 넣어놨습니다. 자, 바디 부분을 보죠. 여기 SMV, 스프레닉 베인, SME, 아올타, IVC, 레프트 레날 베인입니다. 그래서 이 판크레아스 바디 부분을 관찰하고 프루브를 조금 더 옮기면 SMV, 스프레닉 베인, 여기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입니다. 이 판크레아스의 헤드 부분, 그 다음에 뇌하고 운시네이트를 잘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프루브로 오블라이크, 이렇게 오블라이크에서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이 판크레아스 바디고 스프레닉 아트리가 보이는 부분부터는 판크레아스 테일로 보통 일반적으로 잡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종단 스캔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판크레아스를 보셨는데 보험의 영상은 요 바디는 아니고 요 헤드, 넥, 운시네이트 보는 요 부분이 보험이고 그 다음에 바디 테일 보는 분이 보험이 되겠습니다. 종단상을 하게 되면 이제 네 카트를 찍게 되겠습니다. 여기 압도멘 아울타고 여기 SMA, 여기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 스토막이 엔트룸이 됩니다. 여기서 프루브를 조금 오른쪽, 리버 쪽으로 이동하면 여기 SMV가 쭉 가가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가 포탈 베인이 되겁니다. 이 복척이 판크레아스의
내기고 배척이 판크레아스 테일이 됩니다. 다음에는 탐촉혈을 기울입니다. 기울이게 되면 자 보시면 포탈 베인이 보이고 판크레 헤드 프로포가 길게 보입니다. 사실은 판크레 헤드가 AP 다이아미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하지 않으면 판크레아스의 헤드의 변경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IV시고 라이트 레날 아트리 여기 abdomen 아울타가 됩니다. 다음에는 프루브를 이제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시면 보면 여기 스프레닉 베인 요거는 스프레닉 아트리 판크레아스 바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판크레아스 바디가 되고 이쪽은 테일이 됩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스프레닉 베인 레드 컬러 보고 스프레닉 아트리는 블루 컬러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키드니의 좌측 키드니 장축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스프린이고 좌측 키드니 장축이 이쪽이 어퍼 로우가 됩니다. 보통 좌측 키드니를 볼 때는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라이트 라테랄 대급에서 눕혀서 관찰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관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좌측 신장 단축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축을 볼 때는 이렇게 볼 때는 키드니 볼 때는 이 장축의 스캔의 각도를 변경시키면 빠지지 않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의 단축을 볼 때는 이 하일룸을 보고 그 다음에 이쪽이 하일룸 쪽이죠. 그룹으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우리가 슬라이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판크레아스의 키드니에 좌측 키드니에 빠지지 않고 봐야 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28 영상에 우리가 비장의 장축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럴 때는 프루브를 반대로 지게 됩니다. 여기에 행경막이 보이고 여기 판크레아스의 스프린이 보입니다. 스프린의 장축을 보고 하일룸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관찰의 포인트는 첫째는 비장의 종대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비장 크기가 11cm 이상 되면 비장의 종대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비장이 슈링크 되죠. 20대는 슈링크 됩니다. 그래서 20대에서는 스프린의 크기가 11cm 이상 되더라도 스프레노메갈리 판정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프레노메갈리 판정을 두게 되면 이 환자는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또 검사를 하게 되고 또 CT, MRI 각종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 20대, 10대에서는 스프레노메갈리를 란 진단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40세에 되면 스프린이 굉장히 슈링크 되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 이 유의해야 될 건 11cm가 안 되더라도 이 로우폴이 많이 벌진되거나 또는 이게 하일룸이 대각선을 끊는데 요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돌출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스프레노메갈리가 있다고 경도 있다고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린에 메갈이 생기면 이쪽에 스프린이 크지 않고 아무래도 이쪽이 크죠. 왜냐하면 이쪽은 행겸에 가려지기 때문에. 그 다음 하일룸 쪽 커져가 이 하일룸이 돌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프린에 종괴가 있는지 봐야 되고 칼날 때가 코라테랄 베슬이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스프레닉 베인이 이렇게 3개 내지 5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합쳐져가 1개가 되죠. 자세히 보시면 스프린의 스프레닉 하일룸 쪽에 스프레닉 베인을 감싸고 있는 판크레아스의 디스탈 테일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초음파 스캔법 김일봉 추천 상복부 28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많은 선생님들이 초음파할 때 12장, 14장만 찍지 않지요. 찍다 보면 12장, 14장이 더 많이 추가되죠. 그러니까 이 영상은
빠지지 않고 남겨둬야 한다는 영상이지. 이 영상 가지고 우리 12, 14 영상 가지고 전부 다 관찰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은 오늘이 17이고 일주일에 24일이 안 됩니까? 크리스마스 날이 이브 날이 되니까 강의를 못 하죠. 그래서 땡겨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에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 상복부 초음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 또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태희 선생님 질문하실 수 있습니까? 이태희 선생님. 네, 선생님. 예, 이태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얼굴 네, 한번 선생님, 보여주십니까? 선생님, 저 보이십니까?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잘 이제- 보입니다. 네네, 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주 전공이 외과지만은 그렇죠. 초음파를 좀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몇 년 되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심창석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제 그렇죠, 초음파를 그렇죠. 따로 사가지고 예. 알로카를 이렇게 국산 알로카를 사가지고 94년부터 쭉 오. 외래에서 한 몇 년 하다가 예. 응급실, 환자실 예. 이렇게 해가 제가 헤파토빌리에도 관심이 있지만은 그것도 했습니다. 중환자 외과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중환자. 예. 그래서 제가 상당히 도움을 받았는데 오늘 선생님이 하시는 방법을 하는 게 참 좋겠네요, 선생님. 예. 제가 빠져먹은 게 많습니다. S1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이게 빠져먹은 게 참 많은데 오늘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예, 요 영상하고 제가 한글 네. 파일도 보내줬죠. 예. 네네네. 그 영상을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또 책상에다 붙여놓고 자꾸 보시면 이해가 네네. 되십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네네. 순천향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심창섭 네. 선생님 덕택에 네. 제가 2000년도 제10회 네. 순천향 초음파 연수강좌에 개은이가 접한 흥미로운 정리회가 제가 처음 네. 이제 순천향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게 네. 2000년부터가 한 15년간 매년 이 순창에 초청받아가 강의하고 현전했으니까 저로 봐서 네네. 인생의 가장 큰 스승님이 됩니다. 심선생님. 네네. 예. 참, 우리 한국 초음파의 할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개척자이시죠. 늘 제가 많이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신 교수님한테. 자주 전화도 합니다. 지금은 좀 쉬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네.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시지. 네네. 이제 70 솔직히 넘으셨으니까요. 70 일은 넘으시고 70 타난가 뭐 둘이신가 그러시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말씀은 정정하시던데요. 네네. 아이고 몸 괜찮으시죠? 예. 근데 자꾸 막 건망증이 많다고 저보고 이야기가 대구를 한번 지난번에 11월 달에 초청이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그때 신 교수님 그때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신다고 내년에 좀 불러달라고 해서 그때 오시면 자기 초음파에 관한 뭐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희 선생님. 다른 분도 한번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현호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선생님.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미남 선생님이시네요. 예. 질문하십시오. 오늘 내용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저 공부를 좀 더 해보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십시오.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원석 선생님 얼굴 보여줄 수 있으면 얼굴 보여주시고 안 보여줘도 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김원석 선생님. 김원석 선생님. 예, 예,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십시오.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요. 저기, 수업을 할 때 제가 한 건 아닌데요. 예. GB가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예. 아니, 이게 콜렉스가 돼서 안 보인 거겠지만, GB가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대체 얼마나 MPO를 시켜야 되는지, 보통 어느 정도 MPO 시키시는지, 사실 예. 수아 애들 이제 MPO를 길게 못 시키거든요. 그렇지요. 예. GB가 사실은 우리가 제일 관찰하기 쉽지만 GB를 잘못 못 보거나 병변을 놓치면 환자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원망을 듣습니다. 우리 마치 외과 선생님이 아펜디사이트가 가장 어렵지만 앞에 진단을 못하면 굉장히 조금 뭐 브레임을 받는 건 마찬가지죠. 자, GB가 우리가 관찰할 때 MPO가 중요하지요. 왜 중요하면 음식을 먹거나 이래 보면 GB가 콜랩스돼가 GB 월이 진짜 두꺼워 병으로 두꺼워졌는지 안 그러면 식후 때문에 두꺼워졌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물을 먹는데 물은 환자들이 아침에 약을 먹기 위해서 물을 먹죠. 물을 먹는 건 괜찮은데 300cc 이상은 먹지만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스토막에 엔테로미트 익스텐션 되면 GB가 콜랩스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하시고 물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오시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GB가 보통 관찰이 잘 되지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우리가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양포탈벤이 만나는 부분에 프루브 쪽으로 가는 메인 로발 피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메인 로발 피쉬를 해서 보고 프루브를 씌우면 GB가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GB가 안 보이는 경우는 제일 많은 게 우리가 수술했는 사람들이죠. 담낭 수술하면 뭐 GB가 당연히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낭이 콜랩스 됐을 때, 담낭이 쪼그라들어 잘 관찰이 못하죠. 세 번째는 우리가 담낭에 뭐가 꽉 차버릴 수가 있습니다. 담낭에 뭐 바이러스 슬러지라든지 또는 스톤이라든지 이런 게 꽉 차면 잘 안 보이게 되죠. 또 어떤 경우는 GB 캔서가 생기가 GB 안에 내강하게 종괴가 꽉 차버리면 주위에 간실질하고 비슷해가 안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물지만 GB가 원더링 GB가 있습니다. GB가 이렇게 고정이 안 되고 GB가 이렇게 GB 내 부분만 고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더링이가 잘 안 보이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체형에 따라서 뚱뚱한 사람 경우는 GB가 위쪽에 있고 GB가 옆으로 호라이전탈하게 있는데 날씬한 사람은 GB가 밑으로 확 처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위에 따라서 GB 위치가 변한다 하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GB가 잘 안 보인다 이럴 때는 이 서브코스탈로서 GB를 찾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돌려가지고 오블라이크로 해가지고 GB의 이 장축상을 만들게 됩니다. GB에 관해서 스캔법이나 또는 뭡니까 GB에 보이는 그 아티팩트만 이야기해도 한참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좋은 질문 해줘가 감사합니다. 박나영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박나영 선생님. 질문이 잘 안 되는구나. 김동현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현 선생님. 예, 선생님, 제가 그 췌장을 보려고 하는데 예. 잘 안 보입니다, 선생님. 그렇지요. 췌장의 사실은 우리가 날씬한 사람은 잘 보이지만 저처럼 좀 오베스하거나 뚱뚱한 사람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췌장 관찰할 때는 MPO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담배를 피웠으면 담배를 피우면 스토막에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잘 안 보이게 되죠. 그리고
췌장을 우리가 관찰할 때는 오전에 해야 됩니다. 오후에는 아무래도 잘 안 보입니다. 낮에 활동한 말하고 또 숨을 쉬고 이렇게 되면 스토마에 가스가 들어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 관찰의 가장 방해꾼은 T콜론입니다. 트랜스버스 콜론이 체질적으로 우리가 T콜론은 위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처질 수 있는데 이 좀 어떤 사람은 T콜론이 바로 췌장 앞에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래 되면 정말 관찰이 어렵습니다. 스토막이 바로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를 세미 이렉트 포지션으로 앉추고 또 그래도 안 보일 때는 물을 먹이가 관찰을 하겠습니다. 물을 먹이게 되면 스토막이 밑으로 처지게 되고 또 스토막에 채 있는 물이 윈도가 돼서 관찰이 좀 더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 관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선생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더 선생님한테 관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췌장 관찰,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자. 박나영 선생님, 백이선 선생님 질문하셨습니까? 백이선 선생님. 백이선 선생님. 예, 다음에 할게요. 예, 다음에 하십시오. 아이고, 얼굴 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제가 빠릅니까? 목소리가 괜찮습니까? 잘 들리고요.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그 스마트 유튜브가 아니고 카톡방도 보십니까? 제가 카톡방 초대 이제 알조사 카톡방 보셨어요? 네네. 이제 요번에 네네네. 도와줬어요. 전에는 내가 정례 보내고 내가 답장을 보냈는데 그게 떨어져가 찾는데 어려운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걸 합쳐가 PPT로 만들어가 올려줬는데 한번 클릭해 보셨어요? 네네네. 잘 영상이 깨끗하죠? 깜짝 네. 놀랐어요. 좋아요. 네. 정말 두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앞으로 PPT 를 만들어 주니까 단톡방에 보시기가 좀 정리 재밌죠? 그거 보니까. 네. 예, 정리 정말. 계속 자꾸 보시면 실력이 늡니다. 유튜브도 보시는지요? 유튜브, 네, 앞으로 보겠습니다. 예, 네네. 나중에 유튜브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네. 우리가 당분간은 우리 여기서 있는 중강자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내일 또 올리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 저녁 늦게 모든 분 수고하셨습니다.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입니다. 왜냐하면 24일은 크리스마스, 목요일 크리스마스라서 24일 이브가 돼서 화요일 날 10시에 이번에 할 것은 보험 규정에 의한 상복부 초음파 스케일법하고 검사의 포인트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재밌게 공부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좋은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동현 선생님 네. 앞으로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요. 예, 서학과의 초음파의 탑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네. 이혜희 선생님 열심히 들어오시고 그러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예. 크게 키워서 본다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스마트폰 내일 또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네네,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안녕히 네,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